자, 주제 2, 경제생활에서의 합리적 선택. 두 번째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. 경제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,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.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경제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지. 자, 지금부터 나올 내용의 핵심은 합리적인 선택인데,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공부해야 될 게 좀 많아. 자원의 희소성, 그 다음에 기회비용, 요런 거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에 합리적 선택 나오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,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중요한 개념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? 희소하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? 희소하다? 여기서 말하는 소라는 단어를 딱 보면 작을 소 혹은 적을 소 이런 단어가 떠오를 거야.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게 어떤 자원이 숫자가 되게 작은 거, 양이 적은 거, 부족한 거, 이게 자원의 희소성이다라고 생각을 보통 할 텐데,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면은 여기서 자원의 희소성을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지는 않겠죠.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? 자, 무언가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, 그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끝이 없어.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뭐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인간의 욕구는 메울 수 없다. 이런 말도 있고요. 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런 말이 있어.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끝나는 순간이 없고 뭔가 내가 원하던 걸 가지면 또 갖고 싶은 게 생기고 또 갖고 싶은 게 생기고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. 무한한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선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원, 뭐 돈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자원이 필요하잖아. 근데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야. 자, 이 단어 중요합니다. 밑줄 치세요. 아,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걸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. 자, 요 정도로는 설명이 부족하죠. 뒤에 내용 하면서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원의 희소성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특징이 있어요. 먼저 첫 번째, 자원이 희소하다라고 말할 때 희소성은요. 그냥 그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절대적인 양의 많고 적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. 위에서도 말했지만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희소하냐 희소하지 않느냐는 달라져.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얘들아. 자, 저기 추운 지역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저기 북극 근처 알래스카 지방 있죠? 알래스카에도 사람이 되게 많이 살아요. 알래스카의 한 마을에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판매 기업인 하이마트가 진출을 했어. 그래서 하이마트 알래스카점을 하나를 딱 차린 거야. 근데 여러분들 하이마트 한 번쯤 다 가봤겠지만 온갖 종류의 모든 가전제품을 다 팔잖아요. 그래서 알래스카에 생긴 하이마트 알래스카점에 그 가전제품들이 다 진열이 된 거야. 뭐 큰 거 뭐 냉장고, TV, 뭐 드라이기부터 해서 쫙 진열이 됐어요. 자, 그런데 보자. 하이마트 알래스카점에요. 에어컨이 한 대가 딱 진열되어 있어요. 판매용 에어컨 한 대 진열. 그 다음에 난방기구. 요새 우리 난방기구 많이 쓰는 거 뭐 할까? 온풍기 할게요. 온풍기가 50대가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. 자, 숫자로 보면 온풍기는 50대고 에어컨은 한 대가 진열되어 있어. 숫자로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착각하면은 아, 하이마트 알래스카점에서는 온풍기라는 자원보다 에어컨이라는 자원이 훨씬 더 희소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착각한 거야. 희소성이라는 건 그냥 몇 개 있느냐 절대적인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구,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냐 적냐를 얘기하는 거야. 알래스카를 떠올려봐. 알래스카는요 얼음, 빙하, 눈으로 뒤덮여 있는 지역이에요. 그 지역 사람들은 항상 추워. 그럼 추운 지역 사람들한테 에어컨이라고 하는 냉방기구가 필요해 안 해? 안 해. 다시 말해서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은요 에어컨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? 전혀 없어요. 그러면 에어컨이 한 대가 진열돼 있든 두 대가 진열돼 있든 100대가 진열돼 있든 그 개수와 상관없이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알래스카 하이마트에서의 에어컨은 희소하다 희소하지 않다? 희소하지 않다. 희소성이 없다라는 거야. 반면에 여긴 되게 추워.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아야 되잖아. 온풍기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. 거실에도 한 대 놓고 아유 방에도 한 대 더 있으면 좋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. 50대라는 많은 숫자가 진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역 알래스카 사람들의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온풍기의 대수는 부족한 거야. 자, 그렇다면 결론. 알래스카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50대 온풍기와 한 대 에어컨 중에 희소성이 더 높은 것은 무엇이다? 온풍기다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절대적인 양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소성은
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자원의 희소성은요.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져요. 석유라는 자원 하나를 가지고 선생님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설명해 드릴게요. 시대에 따라서 자원의 희소성이 달라진다. 자, 석유 자원. 석유라고 하는 자원은 오늘날 전 세계 인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이야. 가장 단순하게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을 하고요. 그 외에도 석유는 무궁무진하게 사용이 되죠. 합성섬유, 의류를 만들 때도 사용이 되고요.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도 이 석유가 원료로 다 들어가요. 너무너무 중요한 자원. 그러니까 석유를 둘러싸고 전 세계 분쟁이나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과 한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.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석유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어. 심지어 석유가 많이 나는 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요. 석유를 검은 물이라고 부르면서 그 물을 상처가 난 데다가 석유를 바르고 그랬대요. 사용할 줄을 몰랐던 거야. 필요가 없었던 거지. 그러면 그 200여 년 전에 석유라고 하는 자원은 희소성이 있었단 얘기야, 없었단 얘기야? 욕구 자체가 없잖아. 사람들이 석유를 원하지 않았지? 그러니까 그때는 석유가 희소성이 없었는데 오늘날은 어때요? 석유라는 자원은 전 세계가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어요.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서 양은 부족하죠.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왔을 때 석유의 희소성은 매우 커졌다.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. 자, 이번에는 장소에 따라서 자원의 희소성이 달라지는 거. 역시 석유로 설명을 드릴게요. 서남아시아는 석유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는 지역이야.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. 전 세계 석유의 절반 50%가량이 생산이 되고 있대요. 우리나라는 어때? 석유가 한 방울도 생산이 되지 않는 나라야. 자,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석유의 희소성이 어떨까요? 걔네들도 물론 석유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욕구가 많지만 석유도 엄청 많잖아. 우리는 석유에 대한 욕구는 너무 많지만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. 아,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장소에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석유의 희소성보다 우리나라에서의 석유의 희소성이 높구나. 장소에 따라서 희소성이 달라지는 예였어요. 이해되시죠? 마지막 세 번째.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자원의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. 즉 자원의 희소성은 그 자원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. 희소성이 높으면 당연히 좀 비쌀 것이고 희소성이 낮으면 가격은 저렴해지게 된다라는 거죠. 자, 자원의 희소성의 의미와 희소성의 특징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. 잘 알아두시고. 자, 다음 내용도 이어집니다.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결론은 욕구는 무한한데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. 이게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했잖아.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냐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.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. 여러분들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잖아. 자,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용돈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건 무한정 많아요. 그렇죠? 욕구에 비해서 부모님이 주시는 돈이라고 하는 용돈이라고 하는 자원은 한정돼 있죠. 아,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옷도 사고 싶고 신발도 사고 싶고 이번에 새해가 됐으니까 다이어리도 사고 싶고 뭐도 사고 싶고 근데 엄마가 준 돈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정된 용돈을 가지고 아, 내가 지금 뭐 사지? 아, 나 뭐 살까?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만 하잖아요. 개인만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스케일 크게 봤을 때 정부도 마찬가지야.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 세금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잖아.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한정돼 있죠.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거니까 세금을 3배로 올리자. 이럴 수는 없잖아요.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국민들을 위해서 더 잘 쓸까?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쓸까?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게 희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요. 반드시 무엇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느냐? 세 번째,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.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엄청 많이 질문을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.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선택한다 그랬지 사람은 끊임없이.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얘기야. 생각해봐. 선택을 한다는 건 어느 것을 고를까요? 하는 거잖아요.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건 선택하지 않은, 즉 포기한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.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
우리는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 말이 되게 중요해. 가장 가치가 큰 것. 자, 지금 내 주머니에 3,000원이 있어. 학교가 끝났어.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미칠 것 같아. 학교 앞에 분식집에 들어갔어요. 자, 단순하게 예를 들겠습니다. 내가 3,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은요. 모든 메뉴가 1인분에 3,000원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집이에요. 그래서 3,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쭉 봤더니 자, 1인분에 3,000원짜리 A 튀김 1인분에 3,000원짜리 B 튀김 그 다음에 1인분에 3,000원짜리 계란과 만두가 들어간 라면 오씨 배고파. 자, 그 다음에 1인분에 3,000원짜리 찹쌀 순대 1인분에 3,000원짜리 맛있는 떡볶이. 자, 메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물론 다 먹으면 너무나 좋겠죠.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는 이 중에 한 가지를 사 먹을 수 있는 3,000원 뿐이야. 그럼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봐. 어떻게 선택해? 이 중에서 가장 먹고 싶은 걸 선택을 하게 되겠지.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라면을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.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A튀김, B튀김, 순대, 떡볶이 먹는 건 포기했다라는 건데 자, 이 포기하게 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게 기회비용이에요. 가치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? 두 번째로 먹고 싶었던 게 가장 가치가 큰 거지. 자, 내가 라면을 선택한 이유는 라면을 가장 먹고 싶었기 때문이지. 그럼 나머지도 순위를 정해보자는 거야. 제일 먹고 싶었던 건 라면이야. 예컨대 선생님이 두 번째로 먹고 싶었던 건 사실 떡볶이였어. 세 번째로 먹고 싶었던 게 A튀김, 네 번째로 먹고 싶었던 게 B튀김,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순대였다라고 치자. 그러면 내가 A튀김, B튀김, 순대, 떡볶이를 먹는 건 포기했지만 이 모든 걸 더한 게 기회비용이 아니라 라면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네 가지 중에 두 번째로 먹고 싶었던 거 뭐지? 떡볶이. 떡볶이를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희열감과 만족감, 이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.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 중 가장 가치가 큰 거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이게 기회비용이야. 아, 기회비용은 내가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거 하나.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구나. 기회비용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?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기회비용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. 이게 첫 번째 특징. 그 다음,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요.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. 이거 밑줄. 무슨 말이야? 친구랑 나랑 둘이 분식집을 갔어. 친구도 3,000원이 있고 나도 3,000원이 있어. 각자 먹을 걸 골라서 먹어야 돼. 우리는 둘 다 똑같이 라면을 선택했어. 이 말은 둘 다 라면이 가장 먹고 싶었다라는 얘기지. 그치? 그런데 아까 나는 이랬잖아요. 두 번째로 먹고 싶은 게 떡볶이, 세 번째 A튀김 이렇게 됐는데 내 친구는 사람이 다르니까 나랑 내 친구가 같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내 친구는 두 번째로 먹고 싶었던 게 사실은 순대였어. 세 번째로 먹고 싶었던 게 A튀김, 네 번째가 B튀김, 네 번째가 A튀김, 다섯 번째가 떡볶이. 그러면 같은 라면을 선택했어도 기회비용은 다르죠. 나의 기회비용은 떡볶이를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지만 내 친구의 기회비용은 순대를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내 친구의 기회비용인 거야. 아하, 똑같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구나. 기회비용의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